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이말년 씨의 웹툰 만화입니다. 젊은 세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화제를 모은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잉여인간이라는 곡입니다. 잠시 노랫말에 귀 기울여 볼까요? 방학도 아닌데 오늘도 방 안에 만터박힌 내 모습, 가치를 잃어가는 내 목숨, 내 모든 의지를 다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암의 최고 수준, 재버릇 깨못 준 죄로 늘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괴로움에 떠는 외골수. Getting banging, 매일 panic, something pain. 만화와 노랫말 속의 주인공은 모두 20, 30대 청년 세대.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좌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실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문제 진행을 맡은 문화경영학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지난 2011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중동 민주화의 물결인 제스민 혁명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을 기억하시는지요? 두 사건 모두 청년층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언제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감수성이나 소비 행태로만 자신을 드러내온 청년들이 이제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위기 현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청년 문제를 살펴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요즘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청년 백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잉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잉여스러웠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잉여짓이라 비하하기도 합니다. 과거 X세대, Y세대로 표현되던 명칭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잉여, 쓰고 난 후 남은 것을 뜻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들은 잉여인간의 줄임말로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좋은 직업들은 한정이 돼 있고 이제 많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나온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이 과다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걸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없으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근데 그렇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더 나은 구직 활동이 힘드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자신감도 정말 없고 더 큰 문제는 되게 많이 우울해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 중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이들. 그저 하루하루를 이례적이고 소모적이며 소비적인 인간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 세대는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이 가치를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다. 그냥 나의 그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의미도 없고, 이제 이런 거라는 뜻에서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잉여라는 말이 어쩐지 청년 세대의 우울한 현실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 같아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대 사진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전공을 살려 다양한 사건 사고의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그것을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여느 대학생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관련해서 주로 이제 사진학과니까 사진 관련해서 많이 하고요. 그게 아니면 좀 그거는 이제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없을 때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할 수 있는 거는 몸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막노동? 예. 저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때는 한 2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PC방이나 뭐 음식점 같은 거, 서빙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학기 중에는 주말쯤에 뭐 돌잔치나 뭐 웨딩 이런 거 촬영도 할 때도 있고 이제 저희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무용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가끔씩 불러주시면은 그때도 이제 가서 촬영도 하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되게 흔히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고 되게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보다는 당장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취업할 때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과 이제 또 이제 돈을 버는 일 사이에서의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또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제 빚을 이제 어느 정도 안고선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해야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 취업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건데 이제 그 꿈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 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을 생각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학기 중에가 좀 문제죠. 이제 학기 중에 과제가 엄청 많잖아요. 사진 못 찍어와라, 영상 못 찍어와라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재료비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일도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게 이제 자기 작업이나 자기 학습에 해가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힘들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서로 네 하려고 하고요. 네, 대부분 아르바이트 한다고 보면 돼요. 청년들의 삶은 정말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될까 말까한 세상이니 말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치 경제 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특히 이제 금융자본주의 이후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부의 원천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럼 부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거는 이제 자본을 그 금융에서 그 자본을 굴려가지고 이제 이자를 챙긴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배당금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부가 창출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부가 창출되기 시작해버리면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이전에는 노동력을 재생산한다거나 노동력을 교육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던 거에서 이제는 왜 너가 쓸모없는 노동력이냐 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노동으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이 시대에는 금융에 의해 사회의 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폭락한 것이죠. 사회에는 보다 더 적은 사람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잉여 인간은 단순히 일시적 잉여 상태가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 모두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사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동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 생산 체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경제 구조나 이런 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금융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 이게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경쟁력이 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된 과거입니다.
청년 세대뿐 아니라 소비도 투자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모두 잉여로 취급되는 시대. 청년 세대가 다른 계층보다 더 크게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한 고용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실업과 고용 불안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청년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뭐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아르바이트 나가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비전이 없으면 다시 학업 준비했다가 다시 알바하고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어학연수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 그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8.5%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 3.8%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한 7%에서 8% 상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 실업자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이 16%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상 이제 취업준비생이라든지 구직 단념자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만약에 그런 실질 청년 실업자들을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경우도 한 22% 정도가 청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한 130만 명 정도. 고용의 질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쁜 일자리에 취직하느니 차라리 취업을 미루겠다는 것인데요. 대학생들이 졸업을 전략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